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받는 돈이 비례하지 않는 건가요? 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뜻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해서 임금을 주거든요.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시간제로 근무를 해서 시간제로 급여를 받으면 시간당 수당과 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포괄적으로 임금을 다 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몇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가면 초과 근무할 때는 평균 시간 소득의 1.5배를 주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계산 산출을 해야 되는데 포괄임금제는 상관없이 전부 다 연봉제로 해서 뭉뚱그려서 퉁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 근무를 해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초과 근무했을 때는 내가 얼마의 수당을 시간당 받는가 보면 10시간 그러니까 2시간 이내 초과 근무 수당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했어요. 그럼 2시간 초과 근무하면 10만 원을 받는데 사실 초과 근무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5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5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10만 원으로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당 급여를 못 받게 돼요. 근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근무할 때 이 근무 시간 타임 카드를 찍고 영화 보면 왜 들어갈 때 찍고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타임 카드를 찍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도 시간제로 몇 시간 동안 뭐 했고 몇 시간 동안 뭐 했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적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정면 승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제 그 한일 야구를 봤는데 그 마지막에 연장 승부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7대4로 역전을 시켰을 때 이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8대7로 졌습니다. 네, 어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일본과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치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장 10회 승부치기 끝에 7대8로 졌습니다. 예. 한국은 4회 초에만 김하성의 홈런과 이정우의 2타점 적시타를 묶어서 대거 4점을 내면서 앞서갔는데요. 네. 4대3으로 앞선 9회만 일본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면서 네. 동점을 허용했고요. 예. 10회 초에 류지혁의 2타점, 하주석의 적시타로 다시 7대4로 달아났는데 예. 10회 말에만 4점을 내주면서 결국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번 이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회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나와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회는 만 24세 이하, 즉 199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네. 만 24세를 넘더라도 프로 데뷔 3년 이내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프로야구의 어린 유망주가 참가하는 대회고요. 어린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세 나라가 뭉쳐서 올해 이 대회를 창설했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고요. 원래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3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과 대만은 이 와일드카드를 써서 경험 많은 선수를 포함했고요. 한국은 와일드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팀을 이끄는 선동열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대표팀의 몇몇
취약 포지션이 있어서 와일드카드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아서 졌다. 조금 우리가 승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나름대로 또 젊은 친구들이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 2차전은 누구하고 합니까? 네, 지금 7시부터 대만하고 2차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회 말 현재 0대 0으로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플리그를 치르고요. 네. 1, 2팀이 19일 일요일에 결승전을 치릅니다. 예. 한국은 어제 졌기 때문에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만을 반드시 잡아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임기영 선수를 선발 투수로 넣었습니다. 네. 임기영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소속이고요. 두산과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대만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천관이라는 왼손 투수를 기용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 라인업에 왼손 타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한 수 위 아닐까요? 코리아 시리즈도 있고 한데.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한국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제가 판단할 때도 한국이 대만보다는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6대 4 정도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일본전에서 봤듯이 타격은 어느 정도 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불펜 투수들이 고전하고 있는 건 우리 대표팀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만은 전통적으로 타격이 강한 팀인데요. 대만 리그에서 사활을 친 오늘 3번 타자로 나온 왕보룽 선수가 경계 대상이고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르에서 뛰는 양다이강 선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 선수는 오늘 1번 타자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임기영 선수가 1회 초에 양다이강 선수와 왕보룽 선수를 범타로 처리하고 네.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올림픽 3연속 금메달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합니까? 네, 이상화 선수는 오늘 밤 11시 20분부터 열리는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종목에 출전하는데요. 네. 이상화 선수는 1차 대회, 일주일 전에 열렸던 1차 대회 때 두 차례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모두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위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였는데요. 이 고다이라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이상화의 경쟁 상대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난 시즌부터 이제 이상화 선수가 한 번도 고다이라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이 이상화 선수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고다이라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네. 이상화 선수는 지난 시즌에 좀 무릎과 허벅지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면서 조금 주춤했는데요. 그래도 지난 월드컵 1차 대회 때 기록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만약에 이번 레이스에서 고다이라를 잡는다면 좀 자신감을 갖고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기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몸속에서 처치를 하다 보니까 수십 마리의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하죠. 소장을 이렇게 짜서 기생충을 빼냈다라는 말을 이국정 교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길이가 27cm나 되는 기생충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봐야 될지 기생충 학자시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민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이국종 교수 말을 들어보면 기순한 북한군 병사 소장에서 20에서 30cm 길이 기생충 50여 마리 잡아냈고 또 무려 길이가 27cm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충격적인 거죠, 이게? 아니,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실에는 6m짜리 기생충도 있는데. 몇 메다요? 6m요. 촌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촌충. 그런 것도 있는데, 10cm 정도면 적당한 사이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70년대 우리 그 당시에
회충 나온 애들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릴 때 보던 광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국정 교수가 20년 외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기생충 몸속에서 나온 건 처음 봤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우아한데요. 네. 너무 이렇게 곱게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저희는. 곱게 사신. 그 총상이 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응급처치하시는 응급 전문 의사신데 곱게 사신 것 같지는 않은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 기생충 면으로 봤을 기생충 때는 면으로 봤을 때 기생충을 안 만나고 지금까지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이상했어요.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분 중에 문정일 가톨릭대학교 중앙병원장이 계시거든요. 네. 예, 가톨릭 병원의 이게 문정일 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거 건강 의료 기록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서민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북한의 어떤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나중에 치료하게 되거나 도울 때 그 건강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하셨다시피 60, 70년대 그렇게 많은 회충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충이나 기생충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건강 기록 이런 것들이 조금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기생충학자들이 그 당시 이제 여기 회충 박멸하던 그런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뭐 투입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기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다 노하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 회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회충은 거의 기생충의 상징 같은 겁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길이가 30cm 정도고 기다란 거라서 우리가 아는 저기 징그러운 벌레의 거의 뭐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운동성이 좋아서 막 입으로 막 기어나오고 막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거의 증오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63년에 이제 이 회충이 1000마리가 감염된 9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그때 걔가 이제 수술받다가 결국 죽었는데 아이고야. 그 뒤로 국민적 공분이 이제 터져서 이제 기생충 박멸어태가 생기고 결국 기생충 박멸의 원인을 제공한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죠. 오, 1000마리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063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북한군 병사 체격도 키가 1m 70에 몸무게 60kg라 그러는데 이게 제 옛날에 대학 때 몸무게하고 비슷하거든요. 제 체격하고. 이게 발육 상태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이 들어서 걸리면 괜찮은데 이제 어릴 때 걸리고 이제 영양 같은 게 좀 결핍됐다 그러면 애가 이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북한 애들이 키가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양 부족도 상당히 있고요. 이분도 뭐 거기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전체적인 그런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 기생충이 하루에 알을 얼마 정도 낳습니까? 그러니까 회충 같은 경우는 뭐 전성기 때 회충 같으면 10만 개 정도 낳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10만 개. 네. 와. 회충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 기생충입니다. 근데 그 알들이 전부 다 변으로 다 빠져나오는 모양이죠, 대부분이 그러면? 네, 변으로 빠져나가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시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른으로 자라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워낙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회충이 뭐 1인당 우리 50년대 초반에 우리가 1인당 한 70마리 정도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인당 70마리요? 네. 북한군 그 병사 몸에도 아직 상당수의 기생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충이 50마리 정도 나왔다고 하면 회충 말고 뭐 편충, 12장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더 많을 겁니다. 그 2010년도인가 북한의 3대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유행했던 인기가 좋았던 3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분이었습니다. 인분.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학 비료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죠. 인분이.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변을 비료로 쓰는 그런 이제 채소 공법에서는 그 사람성 변으로 나온 그 알들이 다시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매일같이 구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다시 기생충에 걸릴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생충 박멸한 가장 큰 원인이 인분 비료를 안 쓰고 상하수도를 이제 갖춘 거거든요. 그 이국정 교수 말에 따르면 상하수도가 또 그렇게 또 중요하군요. 뭐 상하수도 이제 그렇죠. 사람의 변으로 나온 게 다시 사람 입으로 안 가는 시스템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기생충 박멸에는.
이욱정 교수 말이 인용문 열겠습니다. 환자가 회복한 뒤에야 구충제를 먹일 수 있다. 인용문 닫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소장애 또는 대장에 잠재 있을 회충이나 편충 이런 십이장충 등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약 외에는? 뭐 상태가 조금 좋으면은 그냥 집게를 하나씩 다 꺼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지금은 그냥 안에 넣어두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기생충 때문에 상처 회복 같은 게 좀 지연이 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예.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도 이게 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8명, 9명이 꼭 교실에서 이름 불려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약을 먹였던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국가 수련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 아이들을 갖다 영양 결핍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그런 결과예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러면 60, 70년대 정부가 한 일이 예법 있네요. 그죠? 상당하게. 기생충 박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빨리 기생충을 박멸한 나라가 없거든요. 네. 다른 나라가 다 와서 보고 갔는데 막상 자기 나라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되게 위대하게 했습니다. 뭐든지 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대단하게. 그러니까 화학비료 쓰고 상하수도 만들고 손발 깨끗하게 씻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 교육이 강화되어서 그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게 교육이 강하게 받아서 지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봄과 구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기생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게 만약에 교수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 기생충이 이제 북한처럼 그런 좀 수준이 약간 낮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 꼭 박멸해야 될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서 이제 갈치조림에서 기생충 몇 마리 나왔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되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건강에 이상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좀 너무 예민하세요. 그 예전에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런지 지금도 김치에서 기생충 알 나오면 김치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위험하거든요. 기생충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위험해봤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기만 해도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우리를 알게 모르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생충은 사실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날것의 채소 회를 즐겨 먹으면 기생충 감염이 쉽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회가 워낙 잘 관리되고 있어서 더구나 양식회가 많아서 이제 그럴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네. 구충제는 1년에 2번씩 꼭 먹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드시는 거는 말리지 않겠지만 그게 건강상으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회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기생충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회를 먹어서 얻는 이익하고 기생충 감염될 위험하고 따지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끔 날것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회는 정말 꼭 드십시오. 회는 꼭 드셔야 됩니다. 헬리코박터 이거는 균입니까? 기생충입니까? 헬리코박터는 균이죠. 균이긴 한데 헬리코박터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70% 이상 감염돼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오해를 많이 받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계속 약으로 치료하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약을 계속 먹으면 얘가 이제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안 좋지 않느냐. 어차피 치료해도 또 걸린다 이런 얘기. 회는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육회는 먹으면 안 된다. 육회는 정말 기회가 없잖아요. 먹을 기회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꼭 드셔야 되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회 그때 왜 안 먹었을까? 이런 게 후회가 많이 돼요. 청취자분들이 육회를 지금 드시러 막 가시는 분들이 막 생기는데요. 육회 드시면서 감염돼야 될 기생충이 있습니까? 혹시? 걱정해야 될? 없습니까? 없다시피 하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민촌충이라는 촌충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육회 이득에 비하면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그 촌총은 충분히 약으로도 박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컸지. 예. 아무 일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면 되는군요. 아니 그냥 약 한 알로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니까 예. 걸리고 나서 그거는 제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생 같은 것은 먹어도 괜찮다. 소생가 제가 딴 건 몰라도 소생가는 예. 결사 말립니다. 그거는 사람의 층이 아니라 개회충이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예. 개회충은 사람의 층과 달리 사람이 좀 낯설어서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뭐 눈에 가 있다든지 뇌에 가 있다든지 뭐 폐 이런 데 가고 그래서 생가는 드시면 안 돼요, 소생가는. 예. 선지도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서 못 먹지 먹을 수 있다. 선지 그거 맛있지 않나요? 선지 맛있습니다. 그거라는 음식도 별로 없는데 예. 선지 드십시오, 여러분. 예. 선지도 혹시 기생충 그러니까 좀 징그러운 그 생각도 드는데 기생충 중에서도 착한 기생충이 있다. 기생충이 없어져 보니까 예.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들이 알레르기나 뭐 각종 면역 질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구나. 네. 이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고 네. 일부에서는 후회하고 이제 기생충을 기르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일본의 학자 한 분은 예. 천식이 심해서 기생충을 몸에 길러가지고 예. 천식을 좀 약간 고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요법이 아직은 이제 뭐 개발이 안 됐는데 네. 이게 없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있을 때 잘해라.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생충,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 걸리면 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이 기생충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생충이 갈 데가 없어서 멸종하게 돼요. 그래서 기생충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숨어 지내거든요. 예. 그래서 기생충은 대부분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창과 대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만. 알겠습니다. 막창 드셔야죠. 막창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한시름 걱정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민 교수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